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눈치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군요. 요즘에 여권에서 이제 사퇴 압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눈치 본다는 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퇴 압박의 포문을 연 건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이 나라면 물러나겠다면서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맡았던 우희종 교수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은 건 이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눈치가 없는 건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어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윤 총장을 윤석열 씨 이렇게 호칭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눈치 없이 사퇴 안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서른 최고위원도 계속 강조한 게 나라면입니다. 즉 나였으면 물러날 텐데 넌 왜 안 물러나냐는 식의 일종의 이 눈치 주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을 해 놓은 거는 사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네. 선거에서 여당이 이제 압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의 여론의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 1988년 12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이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검사 신분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당초 여권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땐 이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시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은 아니다. 총장으로 책임자로 생각합니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서른 최고위원도 방금 전에 보셨지만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오히려 그때는 했었는데 이게 임명 당시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 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이 원희룡 제주지사도 대통령의 과거 말이 빈말이었음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또 진중권 전 교수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우희정 교수를 향해서 맹구 같은 소리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맹구 같은 소리요? 네. 예. 자, 근데 윤 총장도 7월 인사를 앞두고 이제 고심이 많다고 해요. 이제 이미 이제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수족들이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다음번 인사에서도 이제 남은 윤석열계 인사 이게 다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대검 측은 그 거취에 대한 이 언급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일 뿐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네. 예,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눈치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의 느낌표는 형 사표 내면 안 됩니다로 하겠습니다. 이 현재 법사위원이죠. 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징계 소식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 굴하지 말고 검찰을 지켜달라고도 했는데요. 이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놓은 이유 이렇게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정치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제 윤 총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지 얘기군요. 지금 예. 북한이 이제 우리 쪽에서 전단지가 날아갔다고 해서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예고를 한 상황이나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70년이나 됐습니까 역사가? 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이 한반도에 28억 장의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28억 장이요? 네, 이게 예. 심리전의 일환이었는데 유엔군이 뿌린 게 25억 장, 또 북한 측이 뿌린 게 3억 장으로 유엔 쪽에서 뿌린 게 훨씬 많았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대방의 귀순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 생명을 보장해 준다면서 유엔 사령관 서명이 담긴 통행증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 전단지 수거 운동을 했던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간첩송이라는 거를 같이 부르기도 했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른 아침 산속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자, 술집에서 취한 김에 동무동무하는 자. 예, 앵커께서는 저 노래 기억하십니까?
저 노래요. 아, 글쎄요. 기억이 잘. 네. 예. 네, 체제 경쟁이 끝난 1980년대 이후엔 전단지의 내용도 조금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우리가 북한에 보내던 건데 이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종의 이 미인계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쓴 건데요.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뛰면 5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예. 5분 내에 오려면 엄청 빨리 뛰어야겠네요. 예, 그 북한도 여성 모델이 담긴 전단을 날리는데 이 흥미로운 건 남한 연예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날아온 전단지를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막 학용품을 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네. 당시에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네, 그 경찰청에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국민학생 등 연소 신고자에겐 연필, 노트 등 이 상품을 수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한테는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그냥 친절 공손하게 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손하게. 예. 그러던 게 이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2007년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발송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탈북자 등 민간 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월북을 유도하는 내용보다는 이 남한의 정치 상황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줍니다. 예,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겠다 이렇게 예. 예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의 느낌표는 종이장 속 진실의 무게로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똑같이 당해보라면서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했죠. 이 전단지가 위력을 갖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감 때문인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북한이 보낸 전단지에 마음이 동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이 동할 분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